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 12월 21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 화물차 번호판 시세 변동이 좀 있다면서요? 예, 개인 중형만 소폭 내렸고요. 다른 매물은 다 똑같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형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 소형은 1.5톤 이하 전주와 동일하게 2,93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는 2,750만 원. 개인 중형 1.5톤 초과 16톤 이하 전주보다 50만 원이 하락한 2,45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대형 16톤 초과 3,400만 원, 출애라 5,300만 원, 5톤 덤프 3,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개인 중형이 올해 후반기 들어서면서 계속 좀 하락하는데요. 이 이유가 있습니까? 개인 중형 같은 경우에는 개인 중형은 지금 1.5톤 초과부터 16톤 이하 차까지 개인 중형이라고 평하는데요. 개인 중형은 일단 차를 사게 되면 차 자체가 고가예요. 고가니까 지금 같은 경기에서는 누가 개인 중형 새 차를 사가지고 개인 중형 남발을 걷다 장착하는 분이 적다는 얘기죠. 팔려고 나온 매물은 많은데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예요. 네. 예. 그럼 다음 주 전망은요? 다음 주 역시 이 내림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2,450만 원도 분기될 확률이 좀 커요. 네. 예. 개인 중형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개인 중형은 지금 시장이 움직이지도 않고 지금 가장 혹한기가 시작됐잖아요. 12월, 1월, 2월 달까지는 개인 중형은 더 고전할 거예요. 네. 나머지 그 화물차들은 시세 변동이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개인 소형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기를 좀 덜 타니까 이 시세를 유지하고 끌고 가는데 개인 중형인 유달리 좀 어렵다는 얘기죠. 예. 이번 주 화물차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이분은 55년생으로서 다마스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인데요. 평상시에 이분은 그렇게 사고를 많이 내지 않았는데 잔사고가 날 때마다 그냥 보험 처리를 해버린 거죠. 사소한 거 몇십만 원짜리도 그냥 보험 처리해도 할증되는지 모르고 보험 처리를 몇 건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거의 600만 원까지 이제 올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보험을 갱신하려다 보니까 보험료가 너무 올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은 용달차를 이제 접은 거죠. 다마스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파셨는데 다마스가 키로수고 사실 때 사고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해가지고 뒤쪽에 데미지를 많이 받은 차량이에요. 근데 그걸 사올 때 확인을 못해가지고 비싼 가격에 샀는데 팔 때는 사고 유무를 따지다 보니까 이 차량을 사가지고 국내에서 우리가 파는 게 아니고 수출로 내보내거든요. 수출로 내보내다 보면 바이어들은 사고 유무를 굉장히 많이 따져요. 그래가지고 차량 가격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어느 매매상에서 샀는데 무사고로 해서 샀다는데 사고 차량이냐고. 그래가지고 서로가 웃고 말았는데 저희가 잘 처리해 드렸어요. 그래도 차는 수출로 보내고 번호판은 저희가 매입해서 지금 판매 대기 중이에요. 예. 오래된 다마스를 수출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수입하는 나라는 어디예요? 아무래도 후진국이죠. 후진국 쪽 동남아 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지금은 키로수 많은 차나 다마스, 나보 같은 경우는 다 수출 나가는 거죠. 그래도 폐차장에서 폐차시키는 것보다는 가격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다 수출 보내는 거예요. 예. 그분처럼 보험이 너무 높아가지고 차를 팔고 나서 바로 다시 사면은 처음부터 보험료가 이렇게 산정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분 이력을 쫓아가니까 안 되고 다시 살 때는 편법을 쓰는 거죠. 부인 앞으로 산다든가 자제분 앞으로 사갖고 보험만 누구나로 들게 되면은 다시 100%부터 시작되는 거죠. 대표님 오늘은 정말 중요한 그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화물차를 운행하는 분들이 보면 아무리 조심해도 뭐 사고는 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고 나서 제대로 몰라서 억울하게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표님, 화물차가 사고 났을 때 가장 먼저 조치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일반 도로도 있지만은 고속도로에서도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면 2차 사고 방지를 하는 게 최고 우선이죠. 네. 우선 삼각대가 있으면 삼각대를 설치하시고, 지금은 기사분님들이 신호봉을 많이 들고 다니갖고 사고 나면 그걸 흔들더라고요. 만약에 사고 난 상태에서 그 차 뒤에서 신호 잘못 하다 보면 사망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네. 종종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경찰에 112 신고를 빨리 하고 보험사에 현장 출동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속한 사고 수습을 해야 2차 피해가 없는 거죠. 예, 네. 예. 사고 현장 사진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일단은 현장 사진을 많이 확보하는 게 유리하죠.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사고 나면 서로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지금은 없어요. 네. 보험회사 현장 출동을 요청을 하게 되면 현장 출동은 보험사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따지는 거지, 개개인이 사고 났다고 해서 언성 높이고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섣부르게 합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얼만큼 다쳤으면 어느 정도 적당히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섣부른 합의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니까 절대 섣부르게 합의하지 말고 현장이 완전 수습된 다음에 추후에 합의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쪽 말만 듣고 그걸 다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예. 화물차는 승용차하고 다르게 적재물 문제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적재물 보험은 들은 차도 있고 안 들은 차도 있는데, 지금은 콜을 받으면 콜 회사에서도 일정 부분의 적재물 보험을 드는데 그걸로는 좀 부족하죠. 네. 그래서 1톤차 기준으로 해서 3천만 원짜리 적재물 보험 들었을 때 연 나가는 돈이 20만 원 정도 채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적재물 보험을 들으면은 그래도 일정 부분 보상을 받으니까 좀 유리하죠. 단적인 예로 제가 옛날 화물을 할 때 인천 남동공단에서 노보트를 싣고 대구로 저희가 탁송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중간에 사고가 났는데 적재물 보험을 안 들어가지고 그 노보트 한 대 가격이 억이 넘어가지고 굉장히 낭패 본 사례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고가의 물건을 싣고 다녔을 때는 꼭 거기에 맞는 적재물 보험을 꼭 드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예. 네. 적재물 보험이 그렇게 중요해요? 적재물 보험을 안 들면은 네. 일반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되면은 내 개인 돈을 털어가지고 다 보험 처리해 줘야 되니까 손해배상이 들어오면 꼼짝없이 그걸 다 배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재물 보험이 필요한 거죠. 네. 예. 그럼 적재물 보험은 모두가 들고 있어요 지금? 거의 안 든 분들이 더 많죠. 네. 그리고 일반 적은 차들이나 큰 차들이나 콜을 받으면 콜 업체에서 일정 부분의 적재물 보험을 드는데 그걸로는 충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다. 그래서 개인 적재물 보험을 들어놓는 게 좀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네. 예. 사고 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차 보험을 안 들어서 또 낭패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건 왜 이렇게 자차 보험을 안 드는 겁니까? 일단은 자차 보험 들면은 금액이 커지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자차를 안 들고, 너무나 운전을 과신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나는 운전 잘하고 사고 안 나는데 적재물 보험 드는 게 화물 보험 드는 게 너무나 아까운 돈이 돼버린 거죠. 사고 나면은 그거 생각을 안 하고 나는 내가 운전을 잘하니까 자차 보험은 안 들어도 돼. 그런데 이분들이 사고가 나게 되면은 굉장히 낭패를 보는 거죠. 그때는 자차 보험 안 들은 걸 후회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대표님, 화물차주들이 사고 후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사고가 나면은 블랙박스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블랙박스가 내 차량에 붙어있는 블랙박스가 작동되나 안 되나도 모르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조건 블랙박스만 달고 다닌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블랙박스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게 어떻게 보면 블랙박스가 내 변호사가 되는 거죠. 내 차가 어떻게 해서 사고 나고 가해를 받았다는가 했을 때 그 블랙박스 칩을 빼면 다 나오는데 그 블랙박스 작동이 안 되면은 상대방이 본인이 잘못했으면 블랙박스 제출을 안 하죠. 내가 잘했으라도 내 블랙박스가 잘못이 있더라도 블랙박스가 제대로 작동되면은 내 변호사를 하나 달고 가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블랙박스가 그 정도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일반 화물 하시는 분들은 이 내 블랙박스의 중요성을 좀 까먹더라고. 네. 예. 화물차는 화물차 공제조합의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일반 보험회사에서 가입해도 되나요? 거의 일반 보험회사에 드는데 차량 톤수가 크거나 그 다음에 운수회사 차량은 공제보험으로 가는 거고, 일반 보험은
삼성 지금 받아주는 회사가 삼성, 현대, DB 세 군데밖에 안 받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좀 적죠. 보험회사들도 영업용 차량 보험은 좀 꺼리는 거죠. 손실률이 많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사고가 많으니까 잘 안 받아주나 보네요. 그렇죠. 자가용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거리가 좀 적으니까 손실률이 사고율도 좀 적은데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키로수가 좀 많잖아요. 그리고 물건을 실어 날리다 보니까 사고가 좀 빈번하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자기네 손실률을 따져갖고 보험을 들 수 있으면 영업용 보험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네. 예. 오늘 중요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물차주분들에게 보험과 관련해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화물 하시는 분들은 본인 운전 실력을 자만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은 자차 보험을 드시는 게 좋고 고가의 물건을 싣고 다니시는 분들은 적재물 보험까지 꼭 가입하시면은 나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그렇게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섣부른 합의하지 마시고 사고가 나면은 현장 사진 충분히 확보하시고 블랙박스를 바로 칩을 빼가지고 백업을 해놓는 게 도움이 돼요. 바로 사고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블랙박스를 놔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은 블랙박스가 다 지워지니까 그 점 꼭 유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25년 12월 21일입니다. 개인 중형이 50만 원 정도 빠지고 나머지 화물차들은 시세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은 화물차주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다니시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걸 자꾸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대표님하고 그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현장 사진이라든지 먼저 합의하지 말고 좀 상황을 보고 블랙박스 같은 것도 점검하고 또 나중에 블랙박스도 열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상대방하고 이렇게 합의하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날이 추워지는 이거 12월입니다. 한참 추워가지고 이제 뭐 물도 얼고 그런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아제였습니다.